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가 오늘도 무려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이제 급락세가 진행이 됐죠. 제대로 된 반등이 뭐 한 번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한 하락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대로 이제 또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는 건 아닌지 뭐 이 앞에 시장에서처럼 자, 이런 걱정이 정말 한가득이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LG전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단순히 LG전자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기술 쪽 반등이 크게 나온다라고 묻지마 매수를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제 이제 분명히 뭐라고 선을 그어드렸죠?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자리에서 섣불른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 급락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술적으로 짚어드린 핵심 뭐였죠? 우리가 이 과거에 매수를 해올 때 든든한 지지선으로 활용했던 이 이동평균선이 최근엔 다시 한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LG전자를 추세의 전환으로 해석을 하려면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일단 이 저항 이동평균선, 이 저항 이동평균선부터 이제 뚫어주는 그걸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대로 주포들이 이 저항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강력한 매도벽에 가로막히면서 주가를 지금 무겁게 아래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 분석이 또 정직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힘없이 밀리는데 이상하게 또 지금 어디서 지금 딱 하락을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쫓아가서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기다리면 온다고 했던 직전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밀려준 겁니다. 자,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던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에 왔을 때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매집 밴드에 다시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다렸던 타점에 정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1차 입질 매수 과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는지 일단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복잡할 것 없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만 이거 하나만 우리가 노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쁘게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훅 밀리면 그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깔려요, 여러분들. 깔리고 나서 극적으로 돌파를 할지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우리가 지금 재봐야 된다 이거죠. 결국 바닥권의 지지력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 이 두 개의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된다. 네, 보신 대로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테스트의 성질의 하락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때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늘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현재 저항에 막혀가지고 밀리고 있는 이 LG전자 결국 이번 하락의 진짜 이 찐바닥은 어디서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LG전자는 제가 자, 17만 원일 때 그러니까 이때가 되겠죠. 이때 이제 매수를 끝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노려본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상승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뒤에도 뭐 22만 원일 때도 이 구간 되겠죠. 연속 상한가 가기 전에 이때도 이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뭐 강력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거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45만 원에서는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그러니까 엑시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이 깊은 하락이 진행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 1차 반등도 우리가 먹었죠. 밴드에서 사서 요 반등을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세력들은 바로 V자 반등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을 주면서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한번 한다고 했어요. 그 리테스트에 대한 과정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밴드에 와가지고 뭐 전환을 하는 우리가 하는 쌍바닥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지독한 세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저점을 깼다가 돌리는 지금 이 1번과 이 2번에 대한 지금 전략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털고 가느냐
페이크성이 휩소를 주고. 자, 그런데 일단 오늘 1차의 시나리오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초병을 세워둔 거죠. 왜? 이제 가장 확실한 매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를 했던 이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돌파가 될 때 그때가 이제 2차 매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단 보초병을 세워두고 주포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곧바로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전형적인 쌍바닥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수를 해서 그때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눌려있던 이동평균선도 빠르게 이렇게 돌파가 나올 거니까요. 그죠? 거기가 이제 비중을 좀 제대로 태우는 그런 이제 확실한 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의 시나리오입니다. 2번의 시나리오. 자, 다음 주에 곧바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가 한 번 더 좀 약세 흐름으로 간다. 그럼 세력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이 개미 털기를 하고 나서 툭 던지고 나서 페이크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뭐예요? 그 페이크가 나오더라도 현재 이 LG전자 기술적 위치상 거기가 이제 극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냐. 자, 아주 쉽게 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하락하는 주가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대가 보통 이 하단 추세선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고 이제 이게 기본 매매 로직이에요. 근데 지금 이 LG전자는 그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점에서 반등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반등을 먹었듯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저점에 대한 맥점을 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번의 자리보다는 사실 이 2번에 나온 이 2번의 저점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왜죠? 그럼 이 하락 파동, 지금 전체적인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찐바닥, 그러니까 극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디테일한 이 맥점을 잡을 때는 뭐 이제 1번 돌파냐 2번 돌파냐를 제대로 잡을 때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그러니까 추세의 시작점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17만원, 18만원일 때도 매수를 노려본다,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했던 건 일봉상에서 이제 고가 대비 낙폭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바로 시가가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한 거예요.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눌림목의 매수 극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발성으로 나면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무려 10만 원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이게 27만 원까지 단 한 번의 이탈이 없이 이렇게 대추세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일단 대추세든 소추세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눌림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때가 이제 22만 원일 때 이 가격이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서 위로 쏜다고요. 시가부터 이렇게 신호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파가 하니까 이대로 상한가, 연속 상한가 3번 터진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그 타임을 지금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가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물론 20만 원에서 여기서도 이제 맥점이 왔기 때문에 이 반등을 노리자고 해서 짚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깨진다라고 말을 했죠. 왜? 시간 조정이 나올 거니까. 그럼 지금 보면 어때요? 주가가 지금 이 밴드 안에 다시 갇혀 있죠. 그럼 여기는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조정. 그런데 다시 한번 밴드의 일봉상의 지지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지만 확실한 비중을 태우는 건 항상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닥 라인에서 한번 올려쳤다가 그러니까 페이크성을 털기가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추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쌍바닥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쌍바닥이 나올 때 페이크를 한번 주는 매도가 나오고 나서 지지가 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매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에 갇혀 있지만 이 돌파가 나오면 이 오른쪽 엉덩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력 매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저점을 깨는 이 페이크성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돌파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등이 나오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밀리면 저점을 깨면 여기서는 보초병을 팔면 돼요. 그래서 추가 공포 국면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다시 노리면 된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할 거니까 이 시점의 타이밍을 잡냐 이 시점의 타이밍을 잡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이 무척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쌍바닥 관점에서 이제 돌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 분봉이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비중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 문자를 쏴 드린다는 거죠. 자, 그 돌파에 대한 신호가 이제 여러분들 이 앞자리에서 뭐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권에서 애매한 가격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보유자분들에게는 돌파에 대한 자리가 평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추매 자리가 될 거고, 잘 대응해서 이 현금을 쥐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LG전자의 다음 추세를 노릴 수 있는 추세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전환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이 매수 맥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이제 상방으로 틀어 올리기 직전에 지금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 극저점에 대한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이제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지금 현재 이 하락 속에서 이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구간 속에서 지금 이 매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참고만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